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언론 보도 이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며 다행히 극단적인 선택 시도는 불발로 그쳤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꼬리 자르기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며 김용현 전 장관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인간 증거 인멸의 맥락으로 해석했습니다. 추 의원은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시도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국에 대해 공범들에 대한 신속한 신변 확보와 철저한 신변 보호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정의 실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탄핵이 필요합니다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상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절차는 김 전 장관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및 내란죄 등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서 지닌 중요성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신변 확보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변 보호 조치를 더욱 강조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죄목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이들의 비호 아래 있던 친위 세력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는 이 비극적인 반란국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의지가 이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반역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하야 예고제 같습니다. 누가 그럴 권한을 줬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뿐 그걸 제3자에게 통째로 맡기거나 넘겨줄 수 없습니다. 거취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적 질서는 즉각 스스로 물러나거나 즉각 법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 둘뿐입니다.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외교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의 국정 책임자는 누구인가? 나라 밖에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 명의 소통령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해야 합니까? 법을 우회해 무질서와 불확실성을 연장시키지 말고 자신들이 그렇게 외쳐왔던 법치주의, 즉 법대로 합시다. 그게 곧 질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이 충격적인 내란 수준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듯 기만하는 이들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은 권한은커녕 존재감조차 잃은 채 꼭두각시 신세로 전락했으며 여당 내에서도 철저히 무시당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누구보다 잘 알던 국민의힘 중진들은 추경호의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하이에나처럼 몰려들며 당권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원내대표 후보 명단에 오른 이름들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성동과 나경원이 그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을 계획하는 시나리오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역병시기보다 더 끔찍한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국민들에게 이들의 시나리오는 또 다른 좌절을 안겨줍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배신과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들의 만행을 반드시 응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북수본하고 같이 체포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 곽종근 어제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발언한 거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어요. 직접 전화를 받았다. 문을 부수고, 그것은 폭동입니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를 무력화한 거거든요. 그 증언 자체로 윤석열 내란 수계의 구속 요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사 회의록을 받아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체포하시면 됩니다. 김용현 지금 자살 시도한 것으로 봐가지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에요. 누가 어떻게 또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체포하셔야 됩니다. 법무부 차관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네. 그 PPT 올려주세요. 추경호. 지금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대표자이시잖아요. 네. 2014년 위원정당을 해산했던 결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차관님 계엄 해제에 그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죄의 정범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하는 게 맞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를 보세요. 11시 4분에 국회에서 비상의원 총회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다시 바꿉니다. 14분에 당사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하게 합니다. 저 문자 한번 보세요. 누가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 정족수 덜 왔으니까 국회의원 잡아들여 끌어내. 윤석열 내란 수계가 어떻게 특전사 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으로 그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하셔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2014년도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저기 김서구 차관님 이름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기 저거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기 최재훈 검사 지금 특수본에 들어가 있는 검사 맞습니까? 누구요? 저기 최재훈이 있잖아요. 최재훈. 네네. 최- 최재훈 검사는 지난번 그 탄핵 소추 의결돼서 그 직무 최재훈입니까? 정지자. 지금 네, 여기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이 검사들 중에서는 특수본 들어가 있는 예, 검사 없습니까? 제가 알고 없습니다. 네네.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내란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 혹은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지금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TF를 만드셔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 동료 의원들을 총으로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헌을 문란하는 정당이에요. 법무부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답변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사항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에 접수가 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제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관 잠깐 거기 계시고요. 네네. 박은정 의원 그 첫 번째 PT 좀 띄워주세요. 시간 나온 거. 자, 차관님 잘 보세요. 제가 중요한 제보를 하겠습니다. 자, 11시 4분에 국회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갔죠? 네. 10분 후에 11시 14분에 국회가 아니라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나갔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집에서 나와서 요때쯤, 이쯤 직전에, 요 직전에 아마 제가 담을 넘어서 본청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다 막혔어요. 11시 4분에도 경찰이 다 막고 있었고 14분에도 다 막고 있었어요. 국회 출입문이 봉쇄된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 출입문이 봉쇄가 돼서 국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당사로 모이라고 했으면 첫 번째 문자 11시 4분 것도 중앙당사로 모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추론합니다. 11시 4분에는 국회로 가야지 생각했다가 국회 출입문이 막혀서 중앙당사로 바꾼 것이 아니라 모종의 전화를 받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언제 전화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나 모종의 전화를 받고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하라. 다시 말해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 중앙당사로
의총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의원들을 국회로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추론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11시 4분이나 10분 후 11시 14분이나 국회 정문이 막혔던 것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조한 거죠. 비상계엄을 해제 못하도록 의원들의 출입을 본회의장 출입을 막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원이 되지 않으니 의원들을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을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현장에 안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승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30분만 늦었으면 국회 본회의장은 초토장이 됐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어제 국방위 여러 군인들의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고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 150명 인원이 안 됐으니까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특전 사령관이 어제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도 그랬다. 광주 시민 역시 개헌과 계엄령 해제, 정치 일정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시내 모든 주요 시설은 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군의 사격은 메가폰으로 사격 중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됐다.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 이 카메라는 총탄에 희생된 사망자를 비춰주며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담아냈습니다. 광주 시내 병원 안에는 차마 볼 수 없어 태극기로 덮어둔 시신과 피로 물든 희생자들이 즐비합니다. 5.18 때 전두환이나 12월 3일 서울의 밤에 윤석열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707 특임단 특수부대위원들이 쳐들어왔다면 저항했을 것이고 진압했을 것이고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고 그러면 총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유혈 사태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 정문에서 후문에서 시민들과 계엄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질지도 몰랐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중국 인민군이 북한 접경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러면 북한, 미국 가만히 있었지 않을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세계 군사 대국 이게 한반도로 집결해서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될지 모르고 그러면 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진압을 명받았던 707 특임단은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창설된 부대입니다. 당시 개헌을 반대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고자 김호랑 소량을 사살하고 정병주를 연임해 갔던 것이 3공수여단. 그들이 나중에 특전사령관을 맡았고 1981년 4월 17일 707 특임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특수부대 개헌군들이 국회로 쳐들어온 겁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숙의 현행범인 내란숙의 겸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고 있어요.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국회에서 탄핵하더라도 대통령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공수처장,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 참극이. 이 현행범 내란숙의 윤석열 즉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공수처장, 네, 결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도 지금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러 가고 있어요.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조와 함께 언론인들과 함께 즉시 내란숙의 현행범 윤석열 체포하러 가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이 뭡니까? 공수처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최상병 때도 똑같이 했잖아요.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체포 영장은 내란 수배가 없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짧게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네,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탄핵안에 대해서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제가 오늘 현안과 관련되면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제가 우리 그 법사위에서 저는 또 예결 소위 위원이었고 우리 법사위에서 신중하게 우리가 예산안을 논의했고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아주 중요한 우리 검찰청 또 우리 감사원의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이 특활비와 특경비가 이제 삭감된 상태로 올라가서 이제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는 우리 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또 최종 마지막 이제 본회의 상정 전에 정부와 양당 간에 우리 여야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최종 이렇게 이제 예산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증액할 건 증액하고 또 감액할 건 감액시켜서 최종 정부안을 이제 우리 국회 안으로 다시 이렇게 다듬어서 이제 본회의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 삭감됐던 우리 검찰청의 특활비, 특경비, 그리고 또 감사원의 특활비 이런 것들이 반영될 거로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가 무려 506억, 약 507억 정도가 삭감됐고 또 특활비가 약 80억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죠. 감사원의 경우에도 특정 업무 경비가 4억, 45억, 특활비가 15억. 자, 이것이 이게 제 의사진행 발언이죠. 자,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우리가 바로 상임위에서 우리 가족과 같은 우리 그 검찰과 이 감사원
여기에 꼭 필요한 핵심 예산이 빠지면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런 검찰과 감사원의 이런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이게 국가를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예를 들면 검찰의 경우는 마약과 부패, 흉악범죄 수사를 위한 정말 중요한 핵심 이런 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 잘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감사원은 또 우리 국회에 이게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 바로 감사원의 그런 또 활동비를 갖다가 이거 특별 활동비를 잘랐다.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 황당한 거는 이번 통과된 예산에는 이 정부의 예비비, 재해 대비한 예비비가 50% 깎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예산안 처리를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앞뒤, 좌우, 손으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지금 전 국민이 난리가 났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현안 질의를 하는 이 상황에서 저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미 버스 지나갔는데 손 흔드는 저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요, 법사위에서 이미 삭감을 해서 예결위를 올렸고 예결위에서 의결을 했고 어제 본회의 의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발 국회법 좀 공부하세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 동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예결위에서 저에게 한 번도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 특경비에 대해서 다시 증액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통과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예결위가 그러면 무시한 거예요. 지금 무슨 법사위를 무시해요? 법사위에서 그렇게 의결해서 간 건데, 그리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게 그 얘기를 따지려면 예결위에 가서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제가 따지고 싶은데 예결위에 우리 제발 경찰비 저런 거 다 우리 감사원 예산 다시 살리는 게 속마음 아니세요, 위원장님? 오늘이 어떤 날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불필요한, 잠깐만요. 오늘이 어떤 날이요? 자, 조용히 하세요. 의사 진행 수준에도 맞지 않는 허접한 발언으로 질의에 앞서서 언론한 줄 아는 목적이라면 앞으로 의사 진행 발언을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조배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탄핵보다 더 좋은 예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개헌 상황에서 국회의원 상황에서 강상하게 되세요. 강상하게. 국회의원이 강상하게 되냐고요. 개헌 상황에서 국회의원 처리했어야지. 도로 민정당이요. 아시겠냐고요. 도로 민정당이세요. 자,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민주당 의원님들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요구 결의안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탄핵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동정범 아니냐라고 분노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얘기입니다. 국민들 주장이에요. 내란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란지 아니면 내란지도 참여하지 마시고 탄핵도 참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란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자, 장경태 의원, 이성윤 의원, 주진 의원 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국민들 그렇게 그러잖아요. 이성윤 의원님도 조용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케찹 뿌리고 달걀 던지고 근조 화환 보내고 그 국민의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민주당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주진 의원 발언하지 마세요. 박준태 의원 발언하지 마세요. 박준태 의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박준태가 뭐예요 지금? 모욕하라고 불렀습니까? 유상범 의원 조용히 하셨다. 조용히 하시라고. 우리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회의 진행하시라고 자. 145조 1항에 의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퇴장시킬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게 국민적 분노입니다. 자, 우리 국회의원들, 공정하게 진행하십시오. 국민들 유권자의 표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결과는 국민들이 우리가 하는 거는 오늘도 지금 서산에서 성일종 의원실 앞에 가서 데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포 조정훈 의원실 앞에서 오늘 예정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이 왜 하냐고요? 쓸데없다니 이재명 대표가 시킨 거 아닙니까? 박준태 의원, 곽규택 의원 1차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킨 거 아니에요? 2차 경고 때는 퇴장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민주당 소리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이러니까 탄핵 공조 정당이 되는 거예요. 내란 공동정범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이런 선동을 하면 어떡해요 위원장님? 사안의 심각함을 아시고 국민의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내란 공조 정당 얘기 듣는 거 지금 보니까 정당해요. 조배수 의원 질의하세요. 네, 국민의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